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홀레상에 독이 든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술잔을 든 사람은 신랑이 아니라 저를 평생 지켜준 그 사내였습니다. 저는 과부도 아니고 기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 양반댁 딸로 태어나 한 사람만 사랑했던 여자였지요. 하지만 혼례 전날 제 방에 붉은 비단 조각이 놓였습니다. 거기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데려가면 나라가 무너진다. 저는 웃었습니다. 사랑이 무슨 나라를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다음날 신랑 집안의 족보에서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요. 혼례날 아침부터 마을 어귀에 검은 갓 쓴 사내들이 서서 저를 도망칠 사람처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비밀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독술잔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내가 마지막에 제게 속삭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아씨, 저는 이미 아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상도 산골 마을 양반댁 딸 연아입니다. 우리 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그런 양반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끼는 분이셨고 저는 바느질과 차 끓이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연아야,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눈을 낮춰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저 조용히 시집가 아이 낳고 살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일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서당 훈장님 댁에서 글을 배우러 오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서.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이 깊었고 웃을 때만 사람 같아지는 사내였지요. 처음 본 건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제가 물을 길러 갔을 때 그이도 마침 그곳에 있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이는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습니다. 말은 그것뿐이었지만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주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이 필요 없어도 그저 혹시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이도 자주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이가 제 집 담장 밖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진다는 걸요. 그이는 한 번도 사랑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이의 눈이 저를 볼 때 조금 달라진다는 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혼처를 정해 오셨습니다. 연아야.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아버님. 내 혼처가 정해졌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십니까? 민진사댁 장남이다. 이름은 민도령. 고을에서 힘있는 집안이니 내가 고생은 안 할 게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좋은 혼처다, 연아야.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도령.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서. 저는 그의 이름을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운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 곧 운명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호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붉은 비단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먹으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데려가면 나라가 무너진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혼인을 하는 것이 어째서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웃음이 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 나라를 무너뜨린다니요? 사랑이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글씨가 제가 아는 글씨 같았습니다. 이서 그이의 글씨였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는 그이만의 글씨였습니다. 이서 이게 당신이 한 짓입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경고인가요? 협박인가요? 아니면 구원인가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혼서지와 족보를 들고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가 맞으셨습니다. 자, 족보를 확인하시지요. 신랑 집 어른이 족보를 펼쳤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족보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 집안의 대대손손 이름들, 그리고 맨 아래 새로 들어올 며느리의 이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족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아야, 내 이름이. 저는 족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먹물이 번진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 그건 걱정 마십시오. 혼례 후에 정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태연했습니다. 마치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검은 갓 쓴 사내들이 둘씩 셋씩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관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복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죄인을 보는 눈 같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사람을 감시하는 눈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는 게 맞나?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 아닌가?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이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담장 너머에 이서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저는 틈을 타서 뒤뜰로 갔습니다. 이서. 저는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서가 담장 밖에서 말했습니다. 아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그렇게 침착하던 그이가 혼례 치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씨가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씨가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니요? 그대로의 뜻입니다. 아씨가 아니게 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이가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붉은 비단 보셨습니까? 그게 당신이 놓은 겁니까? 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말을 적으셨습니까? 무서워야 멈추시니까요. 그이는 그 말만 남기고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혼례는 강행되었습니다. 연아야, 이건 집안의 약속이다.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말대꾸하지 마라. 내가 이해할 일이 아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야,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엇이 미안하신 겁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화려했지만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가마를 탔습니다. 가마 밖으로 검은 갓쓴 사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마를 호위하듯 따라왔습니다. 나는 신부인가 죄인인가? 신랑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컸습니다. 기와도 반듯하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집이라면 북적거려야 하는데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민도령. 나이는 30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 같았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잘 왔다. 그뿐이었습니다. 환영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누군가 죽어 있는 집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신부가 쉬는 방이다. 예, 어머님. 복도를 걸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연아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엔 규칙이 있다. 규칙이요? 저쪽 끝방. 저기엔 절대 가지 마라. 저는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닫힌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그 방에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묻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가지 마라. 그것만 기억해라.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금지된 곳. 사람은 금지된 곳에 끌립니다. 사랑이든 공포든 가지 말라는 말은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빈 방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등잔불만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방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문에 작은 종이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종이패를 보았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 연화, 이 방에 들지 말 것.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름이 미리 적혀 있습니다. 왜 제 이름이? 제가 올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이 문 앞까지 올 것을 누가 예상했습니까? 거긴 왜 왔소?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의 얼굴이 섬뜩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민도령이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럼 더는 길을 찾지 마시오. 이 집에서 길을 찾으면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서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빈방 문틈으로 향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먹향, 그리고 종이 냄새. 서당에서 나던 그 냄새. 이서가 쓰던 먹향과 섞인 그 냄새였습니다. 이서가 여기 있었던 건가? 다음 날 새벽 저는 마당 우물가에서 이서를 마주쳤습니다. 혼례집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치다가 새벽녘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라도 쐬려고요. 마당 한편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서였습니다. 이서가 제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왜 이곳에?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는 제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서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씨. 네. 저는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부터 묶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집안의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서가 말했습니다. 아씨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요? 예. 우화입니다. 이서가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우물 속에 달이 비쳐 있었습니다. 밤에 연못을 보면 달이 떠 있습니다. 사람은 달을 잡고 싶어 연못에 손을 넣지요. 손을 뻗고 더 깊이 뻗고 온 힘을 다해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잡히는 건 달이 아니라 물뿐입니다. 차갑고 미끄러지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 달은 하늘에 있고 연못은 그저 비출 뿐이지요. 저는 그 우화를 들으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씨가 잡으려는 남편은? 이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비친 그림자입니다. 그럼 민도령은? 민도령은 이름만 민도령입니다. 이름만? 예. 민도령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역할일 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아씨의 남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민도령을 직접 봤다고요. 아씨가 본 건 민도령의 얼굴을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안은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를 민도령으로 만듭니다. 혼례가 필요하면 혼례용 민도령, 손님을 맞을 때는 접대용 민도령.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례식 때 본 민도령. 그 일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고 이상하게도 그분이라 불렀습니다. 민도령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집안이 쓰는 이름입니다. 마치 가면처럼요. 그럼 저는 가짜와 혼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혼례가, 제 남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왜요?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겁니까? 이서가 품에서 어젯밤 제 방에 놓였던 것과 같은 붉은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씨는 이 집안이 찾던 마지막 열쇠입니다. 열쇠라니요? 제가 무슨 문짝입니까?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아씨의 집안. 이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궁과 연결된 적 있습니다. 궁이요? 예. 아씨의 할아버님께서 궁 중에 어떤 일에 연루되셨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아씨의 이름이 궁중 기록에 있으면. 이서가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빈 방은 아씨를 바꾸기 위한 방입니다. 바꾼다고요? 예. 아씨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아씨 대신 궁으로 보내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저는 사라집니다.
사라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 존재가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이서가 제게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그이는 저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씨. 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씨를 지켜야 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무요? 예. 사랑보다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보다 임무가 먼저라니요. 그날 밤 저는 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빈방에 무엇이 있는지, 왜 제 이름이 미리 적혀 있었는지.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빈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린 것처럼.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향이 진했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등잔불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저는 숨을 참고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인은 제 홀레복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 장식품까지 똑같았습니다. 머리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쪽을 찌고 비녀를 꽂고 붉은 댕기를 늘어뜨린 모습. 그리고 얼굴.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제 얼굴과 비슷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보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연아 아씨. 여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았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여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아 아씨가 될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씨는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씨가 되어 궁으로 갈 테니까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집안은 저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을 훔치려 한 겁니다. 봤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도령이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집의 사람이 되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람을 훔치는 일입니다. 민도령은 담담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훔치는 게 아니라 돌려놓는 겁니다. 돌려놓는다고요? 그렇소. 아씨는 원래 이 집안의 사람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민도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궁의 사람이요. 그때였습니다. 창문이 열리더니 이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씨. 이서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민도령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이서 내가 여기서 뭘 하는가?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무? 내 임무는 지키는 것이지. 데려가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씨를 당신들로부터. 참 웃기는구나. 내가 우리 편이면서 우리를 막는다니. 저는 이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씨 편이었습니다. 이서는 저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담을 넘고 골목을 지나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이서. 저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이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이가 말했습니다. 아씨를 사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씨를 지키러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과 인물을 함께 말해야 하다니. 그럼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 마음은. 이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늘 아씨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다른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서가 제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아씨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설령 그 혼인이 거짓이라 해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닿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신랑의 방으로.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서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만 치면 끝입니까? 그럼 또 다른 여자가 연하가 될 겁니다. 저는 알아야 합니다. 민도령이 정말 가짜라면 진짜는 무엇인지. 아씨.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을 봐야 합니다. 이서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들키면 죽을 겁니다. 아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함께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신랑의 방으로. 한밤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창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도령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촛불을 켜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이서가 물었습니다. 증거요? 민도령이 가짜라는 증거.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장롱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옷들을 치우고 선반을 드러내고 그때 제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단단한 나무 재질.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함이었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그냥 덮개가 덮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나무함 속에는 사람 얼굴 가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위에서부터 차례로. 민도령의 얼굴, 다른 젊은 남자의 얼굴, 중년 남자의 얼굴, 노인의 얼굴. 이서도 나무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저는 알았습니다. 민도령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민도령의 가면을 쓰고 민도령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가면을 집어들었습니다. 민도령의 얼굴. 제가 며칠 전 혼례식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가면 뒤에는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 묶을 수 있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이었어. 모든 게 거짓이었어.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이서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두고. 아씨. 제 혼례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도 혼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역할에 끼워 넣은 한 장면이었어요. 아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는 이서를 보았습니다. 저를 구하지 못한 당신 잘못입니까?
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아야 해요.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이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씨, 이 집안은 신부를 바꿔 궁중에 올릴 이름을 만들려는 겁니다. 왜요? 왜 제 이름이 필요한 겁니까? 아씨의 집안은. 이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궁중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아씨의 할아버님께서 선왕의 서자를 보호하셨습니다. 선왕의 서자요? 예. 그 서자는 왕이 계승해서 밀려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한 아씨의 집안도 궁중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예. 아씨의 이름이 궁중에 올라가면 그 기록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서가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서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럼 제 가족도. 그래서 제가 막으려 한 겁니다. 아씨가 그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를 데려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왕실을 흔드는 비밀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자가 연하가 되어 궁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서. 저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저는 끝을 봐야겠어요. 아씨. 사랑을 택할지 진실을 택할지가 아니라 저는 일어섰습니다. 둘 다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술잔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씨, 무슨 생각이십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제 가족이 위험합니다. 저는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례를 끝내는 겁니다. 제 방식으로.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선반에서 약초들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배운 것들. 독초도 있고 약초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약을 다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몸을 잠시 굳게 만들어 살아있는 듯 죽게 하는 약. 한 시즌 후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은색 액체.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민도령과 연하. 민도령이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혼례상에는 붉은 술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랑 잔과 신부 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습니다. 민도령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품에서 꺼낸 작은 병의 액체를 그 잔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민도령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잔을 드시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도령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그가 마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서가 갑자기 나타나 민도령 앞에 섰습니다. 잠깐. 모두가 놀라 이서를 보았습니다. 이서, 내가 감히.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서가 민도령의 손에서 술잔을 뺏었습니다. 이 잔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서, 그건. 하지만 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잔에 독이 있다는 것을. 이서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사랑과 슬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씨. 이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를 살리려면 오늘은 제가 죽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대신 죽으면
이서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씨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숨에 술잔을 비웠습니다. 이서.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서가 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서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씨.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엇을요? 저는 이미 아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아씨가 어렸을 때 이서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씨의 아버님께서 소인과 혼약을 맺으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몰랐어요. 알면 안 되었습니다. 소인은 왕의 서자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 예. 선왕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이을 수 없는. 그래서 소인과 아씨의 혼인은 기록으로만 남기고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왕실의 혈통이 민가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서가 가까스로 웃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실의 비밀이 드러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요. 하지만 소인은 아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림자처럼 아씨를 지켰습니다. 연아 울고 있다. 바보 같은 사람. 저는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아씨도 죽었을 겁니다. 이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왕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죽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인이 죽으면 이서의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혼약도 사라지고 아씨는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싫어요. 그런 자유 싫어요. 아씨. 이서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서.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절규하듯. 그때 민도령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좋다. 이제 내가 진짜 연하가 되겠구나. 그 말은 곧 이서의 죽음이 대신이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서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빈방에서 또 다른 연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방 문이 열리고 그 또 다른 연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민도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끝입니다. 그 여인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이 들고 더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민도령이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궁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집안의 음모를 조사하러 왔지요. 집안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이 혼례복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 궁녀복이 드러났습니다. 여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연하 아씨. 여인이 저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아씨의 혼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15의 왕명으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함께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 옆에 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인 기록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작성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정말 제 남편이었구나.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서는 선왕의 서자였고 아씨의 집안은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 대가로 아씨와 이서의 혼인이 약속되었지요. 하지만 그 혼인은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었습니다. 왕실의 혈통 문제, 권력 다툼, 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록으로만 남기고 아씨는 평범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이서는 아씨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키도록 했고요. 저는 이서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제 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씨가 만든 약은?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이는 독이 아니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잠시 굳게 만드는 약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에요. 그때 이서가 미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서. 저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서가 눈을 떴습니다. 아씨.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서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당신도요. 민도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관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진사 댁 사람들 모두 체포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소. 그저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 명예? 여인이 냉소했습니다. 신부를 바꿔치기 하고 가면을 쓰고 사람을 속이고 왕실을 농락하려 한 게 명예입니까? 여인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신들이 바꾼 신부들의 이름, 가짜 민도령들의 명단, 궁중에 올리려던 음모까지. 민도령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군 모든 게 끝이야. 여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 아씨. 예. 우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은 끊어지기 쉬우나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만 붙잡고 왜 끊어졌나 울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이 아니라 매듭입니다. 매듭을 다시 묶으면 실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여인이 저와 이서를 보았습니다. 아씨와 이서의 매듭은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 맺어진 그 기록이 매듭이었지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 사랑의 매듭은 혼례식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겠다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씨는 선택하십시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이서와 함께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밝히고 정식 부부가 될 것인가. 저는 이서를 보았습니다. 이서도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도구가 된다면 저는 이름 없이도 살겠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집만 챙겼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이번에는 떨리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을 넘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나무의 붉은 비단 조각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를 데려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빌미로 나라를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경고였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건 거짓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속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서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이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양반집 교수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산속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하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인걸요. 이서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전해 주었습니다. 민진사댁이 망했대요. 거짓 혼인으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그리고 연하라는 여자 결국 찾지 못했대요. 죽었을까요? 아니면 어디 숨어 사는 걸까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미소만 지으며. 세상은 저를 잊었습니다. 저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이름에서의 자유, 기대에서의 자유, 운명에서의 자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고 손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이서가 아팠습니다. 오래된 병이 도졌습니다. 아씨. 이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씨와 함께한 모든 날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이서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집 뒤편 언덕에. 그리고 그 곁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도 어느 봄날 저도 그 곁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함께 묻어 주었습니다. 이름 없는 두 무덤. 하지만 서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미친 것이다. 혼례도 못 올린 사람 곁에 묻히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친 것은 세상이었다는 것을. 사랑을 금지하고 나라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 이름 때문에 운명을 정하는 세상. 저는 끝까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나라보다, 왕실보다, 족보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제 사랑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무엇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